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6일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금계를 출발해서 삼정사와 벽송사를 경유하여서 동강까지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벽송사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금계로 돌아와서 용류단까지 간 그런 일정입니다. 우선 지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1번 금계를 출발해서 그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는 쪽으로 가는 길이 이제 삼정사 벽송사로 가는 길인데요. 2번 벽송사에서 4번 용류단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3번 칠성계곡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칠성계곡은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 그럴 정도로 아주 험한 그런 곳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보면요. 조금 큰 지도로 다시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일정을 보면은 실상사 대안학교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창원 마을에 와서 창원 마을 산자락에서 야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금계까지 왔죠. 금계에서 이제 삼정사를 거쳐서 벽송사를 경유 용류단과 8번 동강까지 가게 됐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송사에서 6번 칠성계곡으로 빠져버린 거죠. 칠성계곡 뒤에 보니까 천왕봉이 있죠. 그죠? 칠성계곡 천왕봉에서부터 뻗어내려온 그 계곡이라서 계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 그러는데 그긴 하지만은 가을 단풍이 아주 일품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이 금계마을에 있는 마천초등학교 어탄 분교인데 제가 여기서 야영을 했죠. 이제 요 사진은 그때 봄에 찍어놓은 것은 아니고 이제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탄 분교 앞에 있는 어탄교거든요. 어탄교를 건너서 왼쪽을 돌아서 저 앞에 있는 구름이 끼어 있는 그 산 밑을 돌아서 이제 벽송사로 가게 될 거예요. 가는데 요런 어중마을에 당산나무가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쉬면서 그동안의 여행기를 좀 정리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긴 좀 그래서 저 나무 오는 쪽에 보면은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일을 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이 보이죠. 그래서 이분이 옷받침을 메고 계시는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일을 같이 좀 해드릴 테니까 할머니 점심 먹으러 갈 때 점심을 같이 좀 먹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집에 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면이라도 하나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라면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전촌마을의 할머니들한테서 충전을 좀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것처럼 이 할머니도 산중에서 이상한 남자가 와가지고 뭐 밥을 달라 그러고 라면을 달라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벽송사를 향해서 갔습니다. 이게 이제 벽송사로 가는 길인데요. 길이 굉장히 호젓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이게 질산 둘레길 4코스인데요. 질산 둘레길 코스 중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에 속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질산 둘레길 완주하지 않고 몇 군데만 이렇게 걷는 분들은 이게 질산 둘레길 4코스, 금계에서 벽송사를 넘어서 동강까지 가는 이 코스를 많이 걷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뒷모습인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제가 맨 배낭보다는 더 큰 자루를 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로 앞에 한 사람만 간신히 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보고 먼저 빨리 건너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할머니 보고 먼저 건너오라고 그렇게 한참 있다가 할머니가 먼저 건너오셨는데 할머니도 제가 인사를 여쭙고 그렇게 혼자 사는 할머니가 저렇게 큰 자루를 왜 짊어지고 간다 그러니까 달의 순인데 이웃과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따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벽송사로 가는 길목에는 이 대나무 밭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약간 이렇게 어두컴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울창했는데요. 질산 둘레길을 가보면 산중에 대나무 밭이 있을 것 같이 하는 그런 곳곳에 대나무 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대나무 밭마다 어떤 전설 하나씩이 잉태되어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송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대나무 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를 좀 치워주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수목장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후손이 잠시 와가지고 병에 있는 거는 막걸리가 아니고 고레서더라고요. 아마 고인이 고로쇠를 좋아하셨거나 지리산 고레서를 아마 채취한 분인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한 가지 올려놓고요. 아마 그 앞에 그 컵에다도 고로쇠 물도 한 컵 따라 놓으셨고, 또 오른쪽에 보니까 시든 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로 착각하고 치우려고 했던 것이 죄송해서 제가 이 고인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수목장을 이렇게 하신 분은 아마 이 지역에서 사시거나 어디 백송사나 삼정사에 자주 오셨던 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좋은 곳에 잠들이 계신 것 같고요. 그분의 어떤 영면을 빌었습니다. 여기 이제 백송사 바로 밑에 있는 삼정사인데요. 불교 조각 공원이라 그럴 정도로 아주 아름다워요. 이 삼정사는 비교적 최근에 백송사 이제 주지스님이 약 10년 정도 이렇게 공을 들여서 조성된 암자라 그럽니다. 계속 삼정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요게 삼정사에 있는 범종루인데요. 이게 너무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밑에 앉아서 다시 한번 명상을 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대면서,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모습의 상에 색에 끄달리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놓은 뜻은 무엇일까 하고, 이 아름다운 뜻은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주제로 계속 집중하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떠올리면은, 아름답다는 마음에 앉아있던 먼저를 드러내는 것, 뭐 또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뭐 녹을 닦아내는 것이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스님은 이 삼정사를 화엄세계 또는 뭐 극락의 모습으로 꾸며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떠나서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내가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볼수록, 아름다운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내 마음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삼정사의 모습을 보시죠. 자, 이게 계속해서 삼정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 자연암벽에다요 사천왕을 이렇게 조각해놨는데, 조각 기교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뭐 종교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하나의 조각품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가면은 이게 뭐 자연석인지 뭐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자연 이렇게 동굴 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앞에 앉아서 또 한 번 명상을 했거든요. 자, 부처님 혹시 제게 뭐 해주실 말씀은 없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해서 그 질문, 부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하고 계속 쫄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네가 가진 것은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많고, 그렇지, 아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친구의 말이 무조건 옳았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내 말만 옳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당을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좀 버릴 게 없냐 생각하고, 뭐, 생각은 계속 버리고 있겠지만, 제가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지만, 당장은 또 제 배낭에 있는 반찬 중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좀 땅에 묻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저 뒤에 있는 절이 이제 바로 이게 백송사입니다. 백송사 앞에 있는 너럭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제가 이렇게 제 배낭을 올려놨는데, 우선 백송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백송사는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에 창건됐다 그럽니다. 근데 6.25 때 이 시설이 인민군의 야전병원으로 사용됐기에 이제 국군에 의해서 이제 폭격을 받아서 전소가 됐다가 뭐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중창을 했는데 뭐 중창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유서 깊은 절이라 그랬는데 아주 그 고풍스러운 그 사찰의 모습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벽송사를 이렇게 그 중창한 분이 그 벽송 지엄선사라 그러는데요. 지엄선사가 바로 그 서산대사 휴정의 그 스승이라 그럽니다. 이 아까 실상사서 소개드릴 때 제가 실상사도 신라 구산 그 선문회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창건됐다 그러는데 이 이제 벽송사도 이 한국 성가의 최고 종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벽송사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성벌이 이룰 수 있다,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선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절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아까 다시 한번 앞장면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뒤에 벽송사를 배경으로 앞에 있는 배낭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런 배낭을 치고 있었습니다. 60리터짜리 배낭인데 배낭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빨간 거는 텐트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반찬하고 먹을 것들도 뒤에 이제 끈으로 묶었습니다. 모양이 참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사암정사서 명상을 하고 나와가지고는 저 뒤에 있는 파란 보조 가방에 들어있는 반창의 일부를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냐 그러면요. 아까 배낭을 올려놨던 그 바로 밑에서 밥을 끓이고 있었던 건데 아까 저 밑에서 당산나무 있는 쪽에서 할머니한테 밥 좀 얻어먹다 그래서 밥을 못 얻어먹고 여기까지 온 게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배낭을 올려놨던 돌 밑에서 누룽지를 끓이고 누룽지에다가 이렇게 취나물 좀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먹을 수 있는 거면은 되고 백패킹은 생존을 보장할 수만 있다 그러면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먹고도 하루에 몇 시간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아까 그 배낭을 올려놨던데 거기서 바라본 이렇게 벽송선원입니다. 벽송선원은 이렇게 이제 그 벽송선원의 현판이죠 이제.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뒤에 있는 그 현판이요. 반야신경을 이렇게 그 조각한 그런 것이고 앞에 이렇게 부처님은 앉아 계시죠. 제가 이렇게 밥을 끓여 먹고 배낭을 올려놨던 그 너럭바위 위에 앉아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이렇게 이 스님하고 저하고 딱 1대1로 대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벽송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렇게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자, 벽송사에 와가지고 드디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홍단풍이 어떤 고가와 어우러진 것이 아주 멋지죠? 자, 계속해서 벽송사의 모습입니다. 또 다음 장면도 자, 여기에서요, 빨간 꽃 뒤에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있죠. 이 나무를 마치 도사가 돌을 닦아서 꼿꼿하게 서 있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도인송이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 도인송 뒤에 보니까 또 약간 이렇게 도인송을 향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있죠. 이게 도인송을 지켜주는 도인송에게 시봉을 드는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저 나무를 미인송이라 그런답니다. 백송사를 상징하는 그런 그런 소나무입니다. 아까 그 소나무를 좀 더 가까이서 찍은 건데요.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꼿꼿하게 선 도인송이고 도인송 바로 옆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것이 미인송입니다. 자, 요거는 그 백송사의 목장성인데요. 이렇게 70년 정도 된 거라 그러는데 아주 백송사의 목장성도 유명합니다. 지방 문화재이고요. 지금 그 눈에든가 코가 굉장히 우람하게 이렇게 특징이 있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백송사 목장성을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이게 백송사가 속한 행정구역으로 마천면인데요. 함장군 마천면인데, 마천면에는 병강세와 옥녀의 일화를 담은 이렇게 병강세 타령이 전해져 온다 그러는데요.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병강세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를 하기 싫어 낮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나무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 목장석을 뽑아서 치고 가서 이제 땔감으로 썼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목장석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팔도 있는 장성들에게 그 통문을 보내가지고 이 병강세를 혼내줬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백송사에 가면은 여러 가지 볼거리 중에 하나가 또 이 백송사의 목장성입니다. 70년 정도 세월에 풍화가 많이 됐지만 낡았지만 그래도 아주 특징이 있고 우람해서 모든 악기와 재앙을 또 물리칠 것만 같은 그런 표정이죠. 자, 혹시 여러분이 백송사에 가실 때 굳이 뭐 둘레길 걷지 않고 차를 이용해서 가시겠다 그러면은 저게 어탄 분교가 있는 요 금계에서, 그렇죠? 금계에서 여기 삼정사 쪽으로 올라가는 요 찻길이 있습니다. 찻길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또 만일 산길을 해서 백송사까지 걸어가신다면 내려오실 때는 좀 힘들다 그러면 백송사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니까요. 그분들이 타고 온 차를 좀 이렇게 얻어 타고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 막 큰 요 길은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그런 길이거든요. 요 길은 아주 좋고 옆에는 요 작은 이슬도 차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요렇게 가서 삼정사를 먼저 들려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백송사로 가시고 차는 이렇게 바로 내려오실 수 있고요. 만약 걸어간다 그러면 요 뒤로 이제 산길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차로 가기보다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산길이 아주 좋거든요. 그 대나밭도 있고 그래서 산길로 걸어가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백송사까지 갔다 내려올 때는 아까 차를 좀 얻어 타고 올 수도 있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지도를 꺼내놓은 이유는요, 제가 1번 금계에서 2번 삼정사와 백송사를 경유해서 5번 용류담을 경유해서 동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백송사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칠선 계곡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칠선 계곡이 바로 지르상 최고봉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그런 험준한 계곡인데요. 제가 백송사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계속 간 이유는 이제 금계 둘레길 안내 속에서 백송사에서 저 용류담 쪽으로 내려가는 게 빠듯한 루트라고 좀 길이 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송사에서 이정표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딴 생각하다 이정표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정도 안 벌어졌지만은 그 길하고 점점 갈수록 완전히 그 목표 지점하고는 엄청나게 멀어져 버렸죠. 아마 우리네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다 뭐 도찐 개찐이라 고만고만했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도 고만고만했을 거예요. 근데 출발은 고만고만했지만은 지금 어른이 되고 보니까 개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시작에는 별 차이가 없었더라도 결과는 이렇게 벌어지는 제가 마치 그랬습니다. 백송사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칠선 계곡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길이 점점 끊어져 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산에서 길이 없어지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길까지 되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잘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도 고도를 칠 때도 못 먹어도 고를 잘합니다. 그래서 계속 칠선 계곡 쪽으로 나가 보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이제 돌아올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칠선 계곡에는 폭포도 많고 폭포 밑에 시퍼런 물이 있어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칠선 계곡의 물길을 따라서 다시 쭉 제 1번 금계 쪽으로 다시 왔는데요. 제가 금계를 아침 9시에 출발해서 다시 저녁 19시, 오후 7시에 돌아왔으니까 10시간 만에 다시 제가 금계를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의 목표인 최소한 동강까지는 못 가더라도 용류단까지는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금계에서 보면은 앞에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차가 다니는 도로거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용류담까지 갔더랬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왜 제가 칠성 계곡에서 죽음의 계곡이라 그런 칠성 계곡에서 헤맸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이제 섬 정사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이거든요. 앞에 제가 노란 선으로 이렇게 안에 했는 게 지금 여기 화사 한 마리 있는데요. 통상 이 화사는 사람을 보면 도망가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섬 정사를 둘러보고 오니까 여기 화사 한 마리가 딱 다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괘씸하더라고요. 이제 발을 쿵쿵쿵 굴러도 이놈은 도망을 안 가고 계속 혀를 날랑하면서 저를 공격할 자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가져와가지고 한 방 때렸더니 그냥 쭉 뻗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샥 돌려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다시 딱 들고 오더라고요. 화사가 좀 죽은 척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살을 지팡이 그래서 멀리 풀밭으로 집어 던졌는데 저려봐가지고 뭐 죽이까지는 않았지만은 자주가 살생 비스무리한 것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삼정사 벽송사에서 용류답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죽음의 계곡 칠성 계곡에 들어가지고 제가 고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시퍼런 물이 보이죠, 이제.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용류담이라 그런 곳인데요. 엄천강이 내려오면서 마치 호수처럼 이렇게 다니니까 호수처럼 이렇게 물이 많이 모인 곳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그날은 제가 텐트를 치지 않고 그냥 비박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비박할 곳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다리는 용류교라 그러고요. 요 밑에 있는 푸른 물인 이제 용류단이라 그럽니다. 옛날부터 시무객들이 여기 와서 풍류를 즐겼고 또 학생들도 소풍을 오는 곳이 여기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 사진은 지금 다음날 낮에 찍은 것이고 제가 갔을 때는 완전히 저녁 한 8시, 9시쯤 되나 아주 깜깜 밤이었죠. 이제 그때까지 저녁도 못 먹고 여기까지 갔더랬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요게 오른쪽에 조금 보이나요? 오른쪽에 조금 보이는 이것이 이제 용류교인데 용류교 앞에 요런 이렇게 매점 같기도 하고 간이 시설이면 기도했던 기도터 같아요. 이것도 다음날 아침에 찍은 건데 저는 여기서 오늘 텐트를 치지 않고 여기서 한번 그냥 비박으로 자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 있으니까 요 바로 앞에 있는 종교시설 걔가 얼마나 짖는지 한 5분 이상 걔네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어도 걔는 끝까지 짖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도 힘들고 아마 그 종교시설에 있는 개 주인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이게 어디냐 그러면은 용류교를 건너서 앞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체육시설 안에 제가 배낭을 좀 벗어놓은 게 밑이 빨간 저게 배낭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나무 탁자 사이에 텐트를 치지 않고 하루 야영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화살 한 마리 때려잡았다가 자주간 죽음의 계곡 칠성 계곡으로 들어가고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용류단까지 와서 텐트도 안 치고 그냥 야영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루가 힘든 날이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에는 지리산 둘레길 7일차로서 비박을 했던 용류담에서 동갈경유에서 수칠까지 가는 계곡인데 동강과 수칠 사이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산청 함양 추모 공원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7일차 용류담에서부터 수칠까지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철쭉은요, 다음날 아침에 뒤에 있는 용류교를 배경으로 찍었는데 정말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